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진명의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송초수입니다. 네, 벌써 3월입니다, 대표님. 이제 봄이네. 네. 네. 봄이면은 이제 법인세 신고 네. 준비하실 거잖아요. 이제 작년 실적에 대해서 법인부터 이번 달부터 신고를 하고 법인 먼저 3월달에 신고하고 5, 6월이면 이제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는 거죠. 네, 본격적인 뭐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네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예. 치과 표준 소득률로 보는 경비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수익 금액이야 네, 수익 금액은 환자 수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비슷한 수익 금액이라도 네. 어떤 원장님은 뭐 병원 운영이 괜찮다라는 반면에 필드에서 많이 듣는 내용인데 뭐 남는 게 없다. 빚 좋은 개살구다. 네,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예, 많죠. 예. 페이닥터 좋은 일 시킨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표준 소득률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좀 도표하고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률은 이제 우리가 네. 보통 일상에서는 소득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네. 경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국세청에서 이제 추정해서 발표하는 비율인데 네. 특정 업종에서 발생하는 연간 총경비를 단순 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소득률은 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율을 뺀 율이 표준 소득률이 되는 것이죠. 소득률하고 반대 개념이네요. 반대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보건업 중에서 치과와 비슷한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안과 같은 경우는 단순 경비율이 69.5%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거의 뭐 10%가 비용을 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소득률이 30.5%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피부과, 비뇨기과도 마찬가지고 대략 30%가 소득률로 표준 소득률로 추정을 하고 있고 반면에 치과는 거의 40% 육박한 38.3%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제가 볼 때는 안과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보험. 피부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직 같은 거의 다 비보험. 비보험 병과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고 전체 보건업에 비해서도 좀 고부가가치 업종에 치과는 속한다 이렇게 성형외과 다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기준 경비율은 그럼 뭐냐? 우리가 단순 경비를 총 경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경비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텐데 주요 경비, 즉 임차료, 인건비, 매입 비용 요 세 가지 비용을 뺀 나머지 기타 비용을 기준 경비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판관비. 네, 뭐 그런 판관비 중에서도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세 가지가 빠진 그러니까 매입비 이런 것 빼고 그런 경비를 통틀어서 기준 경비라고 하고 그 율로 이렇게 나타낸 표죠. 치과 같은 경우는 17.2%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단순 경비로 기준 경비를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 표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다음 표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좀 그 앞에 있는 표보다는 눈에 좀 더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되네요. 치과를 보실 텐데요. 수익 금액이 있죠, 전체. 수익 금액에서 앞서 기준 경비율이 17.2%라고 했습니다. 기타 경비에 17.2%가 들어갔고 이 총 경비, 즉 단순 경비율이 우리가 61.7%라고 했죠. 결국에는 이 차이가 주요 경비가 될 테고요. 그 주요 경비가 44.5%다. 치과는 표준 경비율 구조에서 그리고 수입에서 총 경비를 빼니까 표준 소득률은 38.3%로 그러니까 소득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익률, 소득률, 소득률이 38.3%다. 우리가 이제 그 표준 소득률이라고 하면 세무적 관점에서 보면 과세당국에서는 그 신고 적정성을 분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고. 그 이외에 재무적 관점만 보더라도 치과 같은 경우는 표준 소득률과 평균 신고율이 실제로 신고하는 평균 신고율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평균 신고율 자체도 30% 중반 정도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치과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재무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치과는 똑같은 비슷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많고 치과는 경비가 부족해서 이익률의 차이가 나는 그 원인을 이 표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 텐데
결국 이제 주요 경비가 전체 우리 뭐 수입에서 차지한 비율이 44.5%거든요.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 가지 경비를 좀 나눠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원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임차료는 고정비겠습니까? 변동비겠습니까? 당연히 고정비. 예, 고정비라고 볼 수 있겠죠. 고정비. 그리고 재료비는 어떻습니까? 변동비. 당연히 변동비겠죠. 네. 변동비라는 거는 수익 금액에 대비해서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줄어들기도 하는. 실료를 많이 하면 네. 많이 쓰고 그렇죠. 조금 쓰면 그렇죠. 네, 근데 고정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인건비는 어떻겠습니까? 뭐 원래는 이제 네. 고정비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이제 송 대표님께서 스텝 한 명당 한 1억 정도는 매출에 기여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보통 이제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변동비에 가까운데 그렇죠. 근데 인건비가 많이 발생해도 수입이 또 안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본다면은 제가 좀 재밌게 표현하면은 고변비다. 네. 고정비와 변동비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변동비에 해당하는 재료비는 우리가 그때그때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수익 금액에 따라서. 근데 이 두 경비는 초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소득률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인건비가 보통 평균적으로 약 20%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매출의 20% 내외 네, 왔다 갔다. 그리고 재료비가 10% 후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두 경비를 제외하면 임차료가 표준 소득률에 입각한 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10% 내외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한 보통 6, 7%? 네, 네, 10%가 10% 정도만 보더라도 10%, 예. 러프하게 그 정도가 되는데 임차료 자체가 비싼 지역들, 특히나 뭐 대형 뭐 강남 유통 이나 뭐 이렇게 대형 뭐 그렇든가. 어떻게 백화점이나 뭐 할인마트 그렇죠. 이런 데 입점 매칭 네. 되는데 그런 경우는 20%까지도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네. 그 양반도 어떻게 네. 버티는지 그러니까 임차료에서 2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감안하면 이 주요 경비에서 거의 6, 7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방금 사례로 말씀하신 네,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네. 평균보다 그냥 10%더 네.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네. 예. 그러면 절대 이 표준 소득률, 평균 신고율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네, 이게 네. 워낙 큰 비중을 네. 차지하는 건데. 그래서 같은 비슷한 수익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좀 이익률이 적고 남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그 대표적인 이유가 아마도 임차료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강남, 서초, 송파 네. 이쪽 이렇게 이제 대로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강북이라도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아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일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임차료가 비싼 이유는 있겠죠. 유동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로 환자가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요인 때문에 임차료가 비싸질 텐데 예. 그럼 임차료가 비싸다면 그 비싼 만큼의 어떤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익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20% 가까이 가는 치과 같은 경우는 좀 뭐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계속 그런 비율이 유지되면 이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면 좀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라든가 그리고 아예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그리고- 그런 또 결정하신 분들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임차료에서 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소득률 자체도 평균보다는 좀 적게 신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처리를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전을 했을 때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장부가액으로 남아 있는 시설 인테리어를 추후에 이제 이전하면 경비 처리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전에 대한 생각, 염두도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는 고정자산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과거에는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라고 해서 그 고정자산을 양도를 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됐는데 과세가 되면서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 괜찮네요. 작년부터. 그래서 간혹 그런 이유로 어떤 이전을 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것도 뭐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비용이 좌지우지하는 소득률에 좌지우지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고요. 기타 경비는 그 나머지 이제 경비인데 사실은 좀 드라이하게 보면은 충분히 이제 뭐 줄일 수 있는 경비도 있고요. 왜냐하면 좀 애매모호한 경비들도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17.2% 안에는 원장님께서 이 표를 보시고 한 번쯤 주요 경비 이외의 경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복리후생비라든가 직원들 그리고 우리가 뭐 마케팅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그리고 이제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주요 경비들인데 변동비 성격인 것도 있고 이 중에서 고정비 성격인 것도 있죠. 근데 변동비 성격이야 매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고정비 성격 중에서 우리가 안 쓸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마케팅비가 얘기가 나왔는데 마케팅비는 재료비랑 거의 같게 보셔야 됩니다. 재료비는 많이 처리를 했다라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마케팅비는 절대적으로 이제 수익과 직결돼야 되겠죠. 결국 비율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썼다고 해도 그만큼의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비율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 평균 이상은 또 하시길 다 원하시니까 그러면 치과 보고 계시는 원장님 치과와 비교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이 이익률이 나오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해 원사님 설명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또 보면은 주변에 보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달에 이런 내용을 준비한 것도 이번에 사업장 현황 신고 기간에 많은 원장님 뵈면서 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원인이 무엇이냐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하게 당연히 생각하시겠구나 해서 좀 자료를 만든 거죠. 세무라는 게 네. 뭐 2월 달에 뭐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나 뭐 부가세 신고할 때나 뭐 아니면 5월 달, 6월 달 세무 신고할 때나 이때만 찾는 게 이제 세무사가 아니라 어떤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네. 예를 들어서 또 여러 또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치과도 많이 아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분 그런 것도 많이 알기 때문에 꼭 세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무적인 부분, 우리 병원 조금 어떻게 어느 측면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좀 더 내가 기분 좋게 치과 경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치과가 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 재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은 치과 원장님들을 뵙잖아요.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 패턴으로 뭐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게 과연 옳은지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를 버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치과는 어떤지 뭐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장님 말씀을 듣고 어디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고요. 평균 이상 소득률을 신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원장님들은
두말할래 없이 좋은 거고 그 이하에서 좀 형성이 되신 분들은 내가 뭐가 과도한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